예, 안녕하세요. 엄친수입니다. 오늘은 18번째 강의를 할 건데요. 맘서치 18강입니다. 근데 17강에서 그 박경미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쵸? 수학 용어를 잘 알아야지 수학이 최종적으로 수학을 잘 저장하고 이해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활용하려면 용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리수가 유리수 이런 식으로 베너핏인가 유리한가? 또 오버스트레인 무리수를 뒀나? 이런 식으로 오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자, 박경미 교수님을 언급하다 보니까 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2006년도 얘긴데요.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은 자, 구글에서 박경미 교수님 유리수, 유비수 요거를 검색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 박경미 교수님의 수학 콘서트라는 그 책이 있었고요. 그건 2006년에 출판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거기서도 쭉 읽어보면 여기 수학자들의 책임도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 저자도 언급했듯이 유리수, 내셔널 넘버의 번역 과정에서 레셔널을 레이쇼의 형용사가 아닌 이성, 즉 reason의 형용사를 오인하는 바람에 유비수가 아닌 유리수로 해석했다라고 그 당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유리수가 영어로 레셔널 넘버야? 그럼 레셔널 이성인데 이게 이성인가? 뭐 그런데 왜 유리수지?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 콕 집어 주셔가지고 굉장히 신선했었는데 지금 좀 더 파헤쳐 보니까 그 설명이 아주 자세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언급 우리가 왜 레셔널 넘버를 이성수라고 안 하고 유리수로 하니? 근데 그건 또 레이쇼랑 관계에 있는 거야. 그렇게 끄집어는 주셨는데 확실하게 좀 결론을 안 내주신 그런 생각도 났고요. 다시 구글에서 박경미 유리수 유비수를 검색해 보다 보니 동아사이언스, 그러니까 동아닷컴이죠. 동아일보 계열이겠죠. 수학용어 일상어로 바꾸면 더 어려워 라는 그런 그 기사, 그쵸? 뭐 컬럼일 수도 있고 기사를 발견한 거예요. 2015년 8월 17일.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목은 유리수, 유비수. 이거는 2006년에 박경미 교수님이 쓴 수학 컨설트에 있었던 내용이 갑자기 떠오른 거였고, 그래서 구글 검색에서 박경미, 유리수, 유비수, 뭐 박경미 교수라고 써도 좋겠죠? 하여튼 박경미, 유리수, 유비수 하다 보니까 동아사이언스에서 이런 기사가 또 뜬 거예요. 수학용어 일상어로 바꾸면 더 어려워. 자, 여기 다시 기사로 가서 쭉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캡처한 거는 뭐냐면 일상어가 오히려 5개념을 주입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앞부분에서 무리수, 무리를 한 건가, 무리수를 둔 건가, 이게 바둑용어죠. 그쵸? 자, 그런 일상어, 또 뭐 정수, 퓨어워러, 정수기 이런 식으로 하면 일상어가 오히려 5개념을 주입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박경미 교수가 아니고 읽어볼게요. 이 주장은 인터넷상에서 많은 공감을 사고 있다. 그러나 수학 용어를 일상어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쵸? 박형주 포스텍, 그쵸? 포스텍 수학과 교수는 어려운 개념을 가능한 쉽게 표현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제한된 어휘만으로 수학의 다양한 개념을 정의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쵸? 전문적인 수학 용어가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쵸? 아무리 쉽게 일상생활에 어떤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한계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박경미 교수님은 수학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를 일상어로 바꿀 때 문제점도 있다.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일상어의 원래는 의미가 간섭을 일으켜 학생들에게 오히려 잘못된 개념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무리수가 뭐 오버스트레인 그런 무리수인가? 그런 거죠. 간섭을 일으킨 거죠. 포스텍 교수님은 수학 단어 자체가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일상에 있는 제한된 어휘만으로 자꾸만 설명하지 말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환법 한자가 어렵더라도 그 교환이란 것에 대한 의미를 직접적으로 잘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뭐 결합법칙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수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박경미 교수님은 자 부채꼴이라는 거는 부채 모양이라는 일상어니까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기 좋아요. 근데 수학에서 정의는 원에서 반지름 2개와 호 하나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부채꼴에서 부채 모양에서 부채꼴을 연상하면 이렇게 생긴 거 부채 모양의 부채꼴도 있지만 정의에 의해서 반지름 2개와 그쵸? 자 반지름 2개와 그쵸? 반지름 2개가 있고요. 호를 아크를 반대로 그려보면 요거는 180보다 작은 부채꼴이지만 이거는 각이 180도가 넘죠. 이건 부채꼴이 아니죠. 그쵸? 네. 그래서 원래는 수학에서는 반원 2개와 호 하나. 그 얘도 부채꼴이 돼도 얘도 부채꼴이에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림 2개를 그리고 부채꼴이 아닌 거를 고르세요 해서 이거를 골랐다 그러면은 일상어가 간섭을 일으킨 거죠. 이 친구도 부채꼴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클리어하고 자, 요 동화 사이언스 내용은 어머니가 구글에서 박경미, 유리수, 유비수 검색어 치셔서 기사를 읽어 보시고요. 이제 제가 한 텍스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7장에서 그쵸? 수학 용어를 제대로 설명하자 라고 해서 박경미 교수님이 소환되었고 또 제가 읽었던 수학 콘서트 책에서 유리수, 유비수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동화 사이언스에 이런 기사가 보였고요. 자, 기사 내용은 다 읽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이 유리수, 유비수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제가 어머니들한테 결론을 내드릴게요. 검색어를 보면 뭐 레이쇼가 라틴어 뭐 어원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명확한 결론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015년에 똑같이 그 동화 사이언스에 나왔는데 박경미 교수님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자, 수학 용어의 맥락을 가르치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자연수의 비율. 자, 이건 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수가 중요해요. 자연수를 비율로 분수로 나타났을 때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와 그 수의 음수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유리수. 여기서 보면 이치가 있는 수로 하셨네요. 옛날같이 꼭 이렇게 레이쇼를 꼭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영어로는 rational number, 합리적인 수이다를 직역했다라는 거예요. 유리로. 그쵸? 자, 수를 세는 개념, 자연수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분수로 계산이 들어간 숫자에 다다를 수 있으니 결국 자연적인 거에서 어떤 합리, 뭐 이성이 들어갔다는 뜻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영어에서 비율을 뜻하는 ratio와 합리적을 뜻하는 rational 모두 논리를 뜻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2015년에. 자, 그런데 그쵸? 그러니까 2015년에는 유리수를 자, 자연수가 있고 이건 자연수야. 자연스럽게 내추럴 넘버로 셀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분수로 셀 수 있는 것은 자연수를 이해했고 그 다음에 분수로 나타내는 수는 유리수로 확장되는데 그쵸? 그렇게
자연수에서 출발해서 분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나타내는 데까지 다다를 수 있으니까 이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레이쇼가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2006년 수학 콘서트에서는 저자도 언급했듯이 유리수, 원래 영어로 하면 rational number죠. 번역 과정에서 rational을 레이쇼의 형용사가 아닌 이성, 스펠링 틀렸어요. reason, ration이 아니라 reason인데 reason의 형용사로 오인하는 바람에 원래는 유비수로 번역해야 되는데 유리수로 번역했다. 잘못 번역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좀 논점이 바뀌죠. 2006년에는 이어야 해 라고 하셨다가 2015년에는 자연수에서 분수가 포함되는 숫자로 확장되면서 그렇게 다달했으니까 합리적이다라는 걸 좀 바꾸셨죠. 뭐 어떤 설명에서도 레이쇼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저 또한 엄마의 수학 레시피를 준비할 때 1-9 강의에서 넘버스죠. 한자 용어 해설을 하면서 여기 보면 유비수 뭐 제가 이렇게 막 쓴 게 보이죠. 요거를 텍스트로 다룬 적이 있어요. 동영상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결론을 다시 한번 찝어 드릴게요. 자, 엄술의 1-9 내용에서는 rational number에 대한 한자 해석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유리수로 번역한 이유를 찾기에 앞서 rational number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직은 유리수냐 유비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rational number의 정의부터 보자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 rational number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두 정수 A와 B, 뭐 초등학생한테는 A와 B가 자연수라고 하면 되겠죠. 분수 형태예요. 그쵸? 분수 형태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뭐 B분의 A로 표현하는 숫자. 항상 보면 분모는 0이 아니다 중요하죠. 자, 어쨌든 rational number의 정의는 분수 형태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rational number라고 하니 이 ratio가 생각나는 거죠. 그쵸? ratio는 우리가 B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rational number라고 해서 이 ratio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ratio의 더 어원, ratio도 라틴어지만 ratio의 어떤 더 근원이 되는 거, 루트가 되는 거는 ray라는 동사입니다. 계산하다. 그쵸? 그래서 이 ratio는 B도 되지만 계산이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냐면 rational number는 분수로 계산되었다는 수예요. 그것이 rational number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고 하면 분수로 계산이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 뭐 1이라는 자연수 또는 또 뭐 2라는 자연수가 있어요. 얘를 분수로 만들면 2분의 1이 되고 이게 0.5 계산이 돼서 0.5라는 수가 되죠. 이건 유리수입니다. 또 3분의 1이라는 거는 그쵸? 분수로 나타내는데 0.3333 그쵸? 무한소수이지만 순환을 하는 무한소수이죠. 이것도 유리수입니다. 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원주율 그쵸? 원주율은 3.14 15 9 점점점 무한소수이지만 이 숫자들이 순환하진 않아요. 비순환인데 저도 여기서 3.14 15 9 쭉쭉쭉 나가는 거 좀 정확하게 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자, 한번 원주율 파이 원주율 파이를 한번 볼게요. 보자. 원주율 파이가 어떻게 되나요?
3.141592653589 3.141595까지는 맞힌 것 같네요. 3.141595까지 맞췄네요. 제가 다시 텍스트로 가서 원주율은 지우고 텍스트로 가겠습니다. 그쵸? 자, 파이는 무한소수이지만 또 순환도 안 하기 때문에 무리수예요. 근데 유리수와 무리수의 차이는 뭐냐면 파이는 이 분수꼴로 절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쵸? 자, 어이했다 rational number의 정의는 분수꼴이라는 겁니다. 자, 즉 rational number에서 시작한 유리수의 번역은 자, rational에서 이 ratio라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계산하다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즉, rational number는 ratio 여기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분수로 계산된 수. 그래서 rational number는 유리수이다라는 거예요. 즉, 리는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리는 라틴어 동사 레이에서 왔고 계산이라는 뜻이에요. 리라는 거는 계산이다. 자, 이 리라는 게 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공대는 뭐 컴퓨터 공학과, 전자공학과, 그쵸? 다 공학이라는 건 알지만 수학과, 화학과 어떤 기초 학문이 되는 그냥 수학과로 해볼게요. 자, 이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우리는 이 공 계열은 없죠. 그쵸?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화된 뭐 전자공학을 배운다거나 인문계에서 그쵸? 없죠. 그렇지만 수학은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문과, 이과로 나눕니다. 대학교에서도 주로 이과 대학은 뭐가 있을까요? 수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자, 그 중에서 우리 수학만 생각해보면 이 리는 계산하다라는 뜻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맞는 번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과 대학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성적인 걸 다루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철학과가 이과 대학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치? 뭐 이성, 뭐 철학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이는 그냥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가면 그쵸? 결론으로 가면 클리어 하고요. 그쵸? 이 리라는 것은 그쵸? 라틴어 동사 레이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이쇼만 보면 돼요. 우리 레이쇼는 그냥 비율로 해석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냥 B는 B일 뿐이고 E는 레이에서 왔다, 계산에서 왔다라고 하면 rational number에서 ratio가 아니라 그냥 ray에서 분수로 계산. 자, 그래서 rational number는 그냥 ray만 생각하시고 분수로 계산이라는 거에 포커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참고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영어를 할 때도 뭐 take, put, 그쵸? put, take 뭐 이런 동사 단어들은 뜻이 무지 많아요. 이 리라는 것도 한번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 뭐 다스릴 리, 그쵸? 다스릴 리도 하나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치, 뭐 도리, 그쵸? 뭐 이런 거 다 리를 쓴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여기도 어원으로 들어가면 이 구슬 옥자에다 마을 리자인데 자 해설을 볼게요. 리자는 다스리다나 이치를 뜻하는 글자이다. 우리가 알고 있죠. 다스릴 리 또 이치. 그쵸? 근데 리자는 구슬옥과 마을리로 결합한 모습이다. 리자는 마을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발음, 리의 발음만 역할하는 거고 이 다스릴 리자에는 본래 옥, 이 구슬옥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옥에 새겨 넣는 무늬, 즉 단단한 옥을 깎아 무늬를 새겨 넣는 작업은 매우 어렵죠. 소위 말해서 계산을 잘 해야겠죠. 뭐 무늬를 새기거나 뭐 구멍을 여기 뚫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계산이 흐트러지면 그쵸.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드릴이나 그런 머신으로 딱 수치를 정해서 계산을 해 놓은 걸로 뚫라고 할 수 있지만 하다못해 뭐 옥도장에다가 뭐 이름을 새긴다고 할 때 요즘에 컴퓨터로 그 입력한 수치만큼 다 깎아내죠. 그쵸?
계산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서도 이 옥이라는 거에다가 무늬를 넣거나 구멍을 뚫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계산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주 계산적으로 수치상으로 치밀하게 잘 조각을 하거나 구멍을 뚫어가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작업인데 리는 후에 간혹 실수로 구멍을 낸 곳을 메운다는 의미, 수선한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일을 처리한다. 뭐 일을 처리할 때 뭐 일의 순서도 알아야 되고 계산도 잘 해서 뭐 프로세스나 어떤 순차, 시퀀스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계산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게 리의 원래 또 중국에서도 음이라는 거죠. 자, 리가 뭐 수선하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이 수선하다는 거는 그 옥을 가공하면서, 그쵸? 그게 잘못됐을 때 또 수선하다. 그쵸? 이럴 때도 뭐 수리의 개념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어휘했던 이제 어머니는 rational number를 보면, 그쵸? 레이쇼가 아니라, 레이쇼라 해서 비를 뜻하는 게 아니야. 레이쇼는 원래 레이야. 분수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유리는 계산이 있다. 유리. 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리수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리가 있다. 자, 계산이 있다라는. 그래서 rational number는 계산이 있는 수이다. 분수로 계산한 수이다. 자, 여기서 유리수와 유비수의 논쟁에서는 당연히 유리수로 해석하면 된다는 게 결론이죠. 레이쇼를 굳이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중국 사람은 더 근본적인 레이에 더 포커스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한자 리도 그런 뜻이고요. 옥을 깎거나 옥에다 새겨 넣는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지요. 우리가 이 수학에서 레셔널 넘버, 아마 수학에서 유리수가 레셔널 넘버라는 거는 아마 어머니들이 뭐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도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문과 입장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 reason이 이성이고 rational이 이성의 reason의 형용사. 그래서 번역도 reason이 이성이니까 rational 이성적. 이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단어죠. 자, 그러면 야, 유리수가 레셔널 넘버야? 라고 하면 그럼 이성수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했던 rational number의 ratio는 이 b도 아니고 ray, 계산하다는 거 이미 일단락 났으니까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자, 이 reason과 rational은 그냥 문과적으로 별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과에서 얘기하는 reason, 이성은 무엇이냐? 자, ratio의 목적격이 라틴어로 뭐 라티오넴이었대요. 근데 이게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겠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T 발음 안 하지요. 그쵸? T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만약 뷔페가 원래 발음은 뭐 뷔페, T 발음인데 뷔페트인데 그냥 뷔페 하고 T 발음 안 하죠. 그래서 불어해요. T 발음 안 하죠. 자, 이 라티오넴이 T 발음을 안 하는데 또 이게 T가 S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라티오넴이 레이존이 됐고 영어로 또 reason이 된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reason도 이 ray, 라티오에서 들어온 거, 라티오의 목적격에서 유래하는구나. 근데 ratio는 ray였잖아요. 그쵸? 그럼 계산이죠. 그 이성적인 사람은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옥을 팔 때 무늬를 세울 때 어떤 프로세스 또 수치 계산을 정확히 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일의 순서 그쵸?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게 있고 뭐 외곽만 잘 따서 뭐 조각을 한다. 그 다음에 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무늬를 더 깎아낸다. 자, 그 리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그 이성적이라는 이 이도 계산이라는 거죠. 그쵸? 뭔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게 이성이에요. 자, 그럼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비이성이긴 한데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런 사람들. 그쵸? 인간이
뭐 동물과 다른 거는 이성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이 머릿속에. 그쵸? 근데 그런 이성이 없다라는 거는 동물들은 계산을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문과적으로 어머니가 먼저 알았던 reason. 그쵸? 그게 이성이고 그것 역시 라틴어 레이쇼에서 온 것이고요. 자, reason을 알았기 때문에 reason의 형용사는 rational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rational number를 어머니가 문과적으로 생각해서 이성수라고 또 번역하는 것도 절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은 이 리라는 단어는 중국인들 입장에서 그 깊이, 자, 레이쇼도 아니고 바로 레이라는 라틴어 동사에서 왔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오늘 지금 설명 그 유리수냐 유비수냐는 그 논쟁에 대한 결론도 다 되는 것이고요. 자, 어휘했던 모든 검색을 했을 때 감히 엄친수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된 거는 한글로 번역된 한글로 써져 있는 어떤 블로그나 뭐 기사 내용이나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아마 어머니가 레셔널 넘버에 대한 그게 유리수로 번역하는 거에 대한 knowledge 그 이해도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잘 들으시고요. 검색어에서도 유리수와 유비수 뭐 이런 거 많이 검색해 보시고 어머니가 이해하신 게 제일 잘 이해되었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